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민 내공학과의 조광현입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한편으로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현대 과학 중에 가장 빠르게 진보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생명과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과학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매우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통적으로 생물학은 다른 기초과학 분야와 다르게 관찰하고 채집하고 분류하고 기술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생물학자들은 자신의 실험실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아주 작은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말엽에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측정 기술의 발전 때문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생물학자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세포 내 한두 유전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던 데에 반해 이제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자동화된 기계 장치를 통해서 세포 내 수만 유전자의 발현량의 변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그 문제거리가 생겼는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작은 규모의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과학자가 그 데이터를 해석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얻게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직관으로 그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엽에 생물학은 전통적으로 컴퓨터공학이나 통계학, 다른 공학 분야와 매우 동떨어진 분야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직관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해독하기 어렵게 되면서 그런 통계나 전산학의 힘을 빌려서 그런 수많은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이오가 IT와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지난 한 반세기 동안 생명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전 세계 도처에 산발적으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많은 양의 지식과 데이터들이 IT와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암 환자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암에 대한 치료 기술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여전히 이제 암은 치료하기 힘든 질환인데요. 과거와 다르게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이 최근에는 많은 그 고도화된 기술로 발전돼서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암 환자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항암제 처방을 받게 됩니다. 전통적인 항암제는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 몸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는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그리고 내장의 표피세포 등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항암제는 종류가 많지 않았고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큰 부작용이 있었죠. 그래서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무작위적으로 사멸시키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손톱, 발톱이 빠진다든지 내장의 표피세포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아주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마치 스마트 폭탄처럼 정확하게 암세포 내의 특정 분자만을 가서 타겟으로 하는 소위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개발되어졌습니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표적 항암제가 80여 개에 이르고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이 300여 종에 이릅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그 복합 처방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항암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항암제를 칵테일 요법과 같이 복합적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쉽게 문제를 떠올릴 수 있게 될 텐데요. 처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그런데 더군다나 암 환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암이라고 하더라도 약물에 대한 반응이 환자마다 저마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발병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암은 기본적으로 세포 내에 여러 유전자 돌연변이가 축적되어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문제는 그 유전자 돌연변이의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동일한 약물을 처방받더라도 암 환자마다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 다 다릅니다. 자, 딜레마는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일 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환자에게 어떤 약물 처방이 최적일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과학기술 논문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학과 의학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한 의사 선생님이 그 방대한 지식을 다 습득해서 그 환자에게 최선의 처방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판단이 그 환자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딜레마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이 어떻게 개발되어지는지 아세요?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매우 오랜 기간 많은 자본과 노력을 들여서 개발되어집니다. 그나마도 성공해서 시장에 새로운 신약으로 나오는 확률은 불과 5%도 안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여러 동물 실험, 임상 실험을 거친 뒤에 신약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 때까지는 평균 15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하나의 약물 개발에 약 2조 원가량의 많은 개발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되는 약물이 총 100개가 시작이 되면 마지막에는 불과 5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신약 개발은 그런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다국적 제약회사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다국적 제약회사들조차도 그러한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적인 개발 과정을 더 이상 감당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딜레마들을 최근에는 바이오와 IT가 융합된 소위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서 해결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암 환자에게 어떤 약물 처방이 최선일까를 결정할 때 단지 경험에 바탕을 하지 않고 그 암 환자의 암 조직 검사 결과로부터 유전자 변화가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를 모두 모아서 그 암 환자의 암세포 내에 여러 분자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작용하는 분자 네트워크의 모델을 모델로 만들고 그걸 슈퍼컴퓨팅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환자의 특이적인 돌연변이 데이터를 대응을 시켜서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가상으로 이 환자는 이러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의 조합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가능한 약물들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를 미리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가능한 경우의 약물 처방을 가상으로 미리 다 테스트해보고 그 중에 최적의 약물 조합을 선택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미리 가공해서 그 환자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볼 때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해 준다면 의사 선생님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다 습득할 필요 없이 그런 IT의 힘을 빌어서 이 환자에게 가장 최적의 약물 조합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 개발이 그동안은 시행착오적인 방법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거대 자본을 감당할 수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 생물학 연구를 통해서 작은 스타트업, IT 벤처 기업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축적되어진 방대한 양의 생명과학 데이터들로부터 여러 다양한 약물 후보 물질들을 대응시켜서 각각이 어떻게 조합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컴퓨터 가상 실험을 통해서 그런 비효율적인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을 기간을 단축시키고 소요되는 자본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검증되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약물들 가운데는 개발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새로운 효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약물 재창출이라고 합니다. 이미 검증되어서 어떤 한 가지 질병에 쓰이고 있는 약물을 알고 봤더니 또 다른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쓰일 수 있더라. 그러한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바이오와 IT가 결합된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바이오가 전통적인 생물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IT가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IT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IBM,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회사들이 이러한 바이오 산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에서는 베릴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비밀 생명과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칼리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노화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IBM에서는 그 슈퍼컴퓨터 왓슨을 개발한 다음에 그 왓슨을 이용해서 IBM 왓슨 온콜로지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이미 국내에도 여러 대학병원에서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자의 검사 기록으로부터 어떠한 진료나 처방이 이 환자에게 최선일지를 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BM 왓슨 드락 디스커버리는 신약 개발 회사들에게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애플사는 베딧이라는 또 자회사를 만들어서 수면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밖에도 고릴라나 글림프스와 같은 회사들을 통해서 생명과학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웹MD나 로제타 같은 자회사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 의료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생명과학에 대한 정보를 제약회사들에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런 생명과학 연구에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고 페이스북은 셀 아틀라스라고 하는 세포 내 모든 분자들의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전자회사도 이런 생명과학 분야에 큰 투자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이오와 IT의 콜라보를 통해서 기존의 여러 딜레마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결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바이오와 IT의 융합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의 융합이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을 갖추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역사를 되짚어서 보면 많은 새로운 과학이 어떤 두 분야의 경계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잉태되고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전공에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열린 마음과 열정으로 다른 분야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분야와 손을 잡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두려움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갖춰야 될 것은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변화보다는 큰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잠재적인 수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가슴의 울림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의 변화를 두려움보다는 더 흥미로움과 기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